복용도 절대 안 되고 만져서도 절대 안 되는 약물인 거죠. 안녕하세요. 다가진 약사 윤소정입니다. 오늘은 임신 중 사용해도 되는 약물 그리고 안 되는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임신하신 분들께서 일상에 약이 필요한 경우 3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임신 중에 열이 나는 경우 이 열이 나는 거를 방치해 두신다면 태아에게까지 악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. 이럴 경우 위험성이 다소 높은 아스피린 대신 위험성이 다소 낮고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타이레놀 같은 제품을 추천드릴게요. 하지만 이 타이레놀도 하루 복용량을 4000ml가 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입덧이 너무 심하신 경우, 이렇게 입덧이 심할 때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게 된다면 우울증, 탈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입덧에 관련된 약을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요. 현재까지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은 디클렉틴이라는 성분입니다. 이 디클렉틴이라는 성분은 식약처에서 임산부의 구역, 구토 조절에 쓸 수 있는 약으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드셔도 됩니다.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. 임신 중에 변비가 걸리기 되게 쉬워요. 이 경우 차전자피라는 성분이 함유된 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. 이 차전자피라는 성분은 복부를 팽창하게 해서 변을 밀어내는 성분인데요. 하지만 부작용 중에 하나가 복부를 빵빵하게 느낄 수 있는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약간의 복통이나 불쾌감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. 이 약을 드시면서 식이섬유 섭취라든가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하는 그런 생활요법도 같이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임산부가 드셔도 되는 약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외에도 더 다양한 약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게 이제 소염제 관련해서, 그리고 입덧 관련해서, 그리고 변비, 이 3가지가 가장 많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그 3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으로는 임신 중에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첫 번째로 드시면 안 되는 약물은 레티노이드계 약물입니다. 이 레티노이드계 약물은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, 또 손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,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티노인을 함유하는 이 3가지 약을 말하는데요. 이 3성분들은 모두 태아에게 안면기형 혹은 심장기형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드시면 안 되지만 임신을 준비하실 때에도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약물입니다.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인데요. 엔세이드라고도 합니다. 이 약은 아세타미노펜처럼 진통, 해열,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인데요. 임신 20주 이후에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고 식약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아스피린, 이부프로펜, 나프록센 등이 있으며 이런 이부프로펜 성분의 경우 임신 말기에 복용 시 태아의 동맥관을 초기에 폐쇄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이 3번째는 이미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. 바로 남성 탈모약입니다. 아니, 여자가 웬 남성 탈모약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복용을 하지 않고 살짝 만지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성분이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성분인데요. 이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제품에는 프로페시아가 가장 대표적인데요. 이 약은 코팅되어 있지만 부서진 조각을 만질 경우 이 조각의 가루가 호흡기로 들어가서 흡수가 되게 되면 남성 태아의 경우 이 태아의 생식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복용도 절대 안 되고 만져서도 절대 안 되는 약물인 거죠. 만약에 이 약을 만졌다면 1개월 이내에는 임신을 피해야 하고 닿자마자 손을 씻어야 합니다. 조금 더 일상에 많이 사용하는 약품 중에 하나가 후시딘인데요. 무심코 이 후시딘을 임신 중에 발랐을 경우에는 이 퓨시드산 나트륨이라는 성분 때문에 많은 양을 장기간 바르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성분이 태반을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죠. 작은 상처에 단기간으로 소량을 사용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 또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너무 자주 사용하시거나 너무 광범위한 범위에 발라주시는 것은 안 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임산부가 사용 가능한 약
불가능한 약을 핵심을 딱 짚어서 알아봤는데요. 혹시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? 어떤 약이든 안전하다고 하지만 의사, 약사들과 필히 상담을 해보고 복용하시기를 바라고요. 그리고 꼭 아프시다고 약을 무조건 태아에게 안 좋을 거야 하면서 참지 마시고 오히려 더 그 아픈 것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복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.